피붕이 생각입니다. 오늘 주제는 조금 도발적입니다. 100억도 못 벌었는데 왜 확신하세요?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시작하기 전에 댓글 답변 몇 개 하고 갈게요. 지난 곧버스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엘베나 fem코 하세요? 안 합니다. 곧버스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산다고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락 상승 두 번 먹으려고 욕심내다 손해본 바보라고 생각해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왜 아직도 국장 하냐? 이 질문이 지금 시국에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 저는 원래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했거든요. 국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계엄 시국 이후였어요. 그 전까진 미국 위주였고요. 근데 왜 국장을 선호하냐? 전 솔직히 국장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.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고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세금이 거의 없어요.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 큽니다. 물론 국장 올인론자는 아니고요.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으면 또 괜찮은 나라 ETF 보러 갈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재테크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요? 이건 그냥 제 경험 기준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. 친구랑 거리 멀어질까봐 뭐 재테크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랑 재테크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. 다만 상대가 싫어하는 느낌이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. 대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고요. 그리고 재밌는 게 제 영향으로 투자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.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원래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직장인일 때부터 이상하게 또래보다는 상사나 임원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. 왜냐?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저보다 많았고 투자에 관심도 많았죠. 주식 이야기, 부동산 이야기, 사업 이야기, 더불어 임원들 따라다니다 보면 꽁술, 꽁밥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죠. 그러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관련 지인들을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. 그 중엔 사업가도 있고 부동산 자산가도 있고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요. 결국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주변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. 주식이나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제 경험상 거기 만나면 조금 휘발성이에요. 근데 단기적으로 투자 이야기 하긴 좋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여튼 제가 안 해본 거를 멋있게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실제 해본 방식으로만 말하면 이건 이 정도입니다. 자,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. 오늘 주제, 100억도 못 벌었는데 왜 확신하세요?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댓글 보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. 이제 폭락 시작이다. 지금 사면 망한다. 50% 빠진다. 반대로 무조건 오른다. 이번엔 진짜 다르다.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데 그래서 100억 버셨나요? 물론 저도 아니에요. 저도 100억은 없어요. 그래서 더더욱 확신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월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. 55%만 맞아도 전 세계 불을 거머쥘 수 있다. 그만큼 미래를 맞춘다는 게 어렵다란 얘기죠. 판단 근거가 있어도 어렵고 심지어 그게 주가 예측이면 더더욱 어렵죠. 경제학자도 증권사도 세계 최고 투자자들도 틀리잖아요.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. 무조건 떨어진다. 이번엔 다르다. 확실하다. 100%다. 그래서 제가 재밌는 계산을 하나 해봤습니다. 복잡해서 AI한테 계산을 시켜봤어요. 가정을 하나 해봤어요. 지수가 1년 동안 단 0%만 오른다고 가정을 합니다. 한마디로 안 오른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내가 하루 주가 방향을 80%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볼게요.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걸 매일 맞춘다고 치면은 1억이 약 20억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해요. 1년 뒤에. 그러면 5년 동안 80% 승률을 유지하면 무려 250조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250조요. 나라 하나급 아닙니까? 어떤가요? 주식 5년 넘게 한 사람 중에 250조는커녕 25억도 없는 사람이 태반 아닌가요? 왜 그럴까요? 답은 간단하죠.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못 맞춰요. 아니 그냥 찍은 거예요. 그냥 몇 번 맞추면 사람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. 이번엔 느낌이 온다. 확실하다. 시장 읽었어. 저도 그랬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곧버스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. 한국 증시 너무 올랐고 쉬어갈 줄 알았고 혼자 경험 믿고 확신했죠.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억 넘게 날렸어요. 맞추려 하지 말자. 대신 틀려도 안 죽는 구조를 만들자. 그게 비중 조절의 핵심입니다. 그게 분할 매수고 그게 현금 비중이고요. 그게 대응이죠. 돈 번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. 의외로 확신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요. 모른다. 그럴 수도 있다. 왜냐? 시장이 예측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. 반대로 돈 못 번 사람들일수록 말이 좀 세지더라고요. 무조건, 반드시, 100%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 볼 때 이걸 봅니다. 그 사람이 맞았냐 틀렸나 보자.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인가? 그리고 1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?
이런 걸 보죠. 확신은 누구나 할 수 있죠. 근데 돈 버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. 100억도 못 벌었으면서 확신은 하지 말자. 저 포함입니다.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죠. 예측이 아니라 대응. 전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